감산으로 인해서 전체 물량은 시장에서 줄어들고 있고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네, 이건 팩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업체와 어떤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기술 경쟁력을 가지는 것도 기업이고 만들어내는 것도 기업이니까 기업이 알아서 하세요는 아닌 상황인 것 같다. 지금 D램 메모리와 관련해서 네. 뭐 바닥을 좀 찍은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정확한 상황이 어떤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제 스팟 프라이스라고 해서 뭐 D램, 뭐 DDR5 16GB짜리 뭐 현물가 평균이 얼마야, 뭐 모듈 가격이 얼마야,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 가격이 오르긴 했어요. 예, 그렇다고 뭐 예전처럼 막 이렇게 확 치고 올라오는 이제 그런 추세는 아니니까 뭐 이전보다 한 4.6% 정도 올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전 달보다.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감산으로 인해서 전체 물량은 시장에서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기존에 쌓여 있던 재고들, 예, 뭐 OEM 업체들이 가지고 있던 재고들도 줄어들고 있어서 가격은 올라가고 있다. 예, 이건 팩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럼 앞으로 그러면 감산 그만하고 이제 제대로 해도 되겠네? 또 의사결정을 해야 될 것이고 그렇잖아요. 또 그러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진짜 수요에 기반한 실수요에 기반한 세트가 증가하면서 부품인 메모리가 증가하는 이런 상황이 진짜 언제 올 거냐에 대한 고민은 이제 그건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스팟 가격, 지금 이 스팟 가격이라는 건 이제 고정가하고 일반적으로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가격하고 그냥 이 현물 스팟 가격하고는 차이가 좀 많이 나나요? 그러니까 그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이나 하이닉스에서도 거래선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델이나 HP 같은 거래선도 있을 거고, 그렇죠. 아니면 그냥 만들어서 모듈 메이커들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디스티나 그냥 뭐 대리점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이게 다를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업계 입장에서는 얘는 참고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뭐 DDR5 16GB짜리가 뭐 현물 가격이 얼마라고 나는 무조건 델한테 이 가격에 맞춰줘야 돼.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델하고는 전분기 대비 아니면 작년 대비 물건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가네. 그러면 야 우리 물건 더 많이 가져가니까 가격 내고를 좀 해줘. 그 우리 스팟 가격에서도. 아니 그러니까 이 스팟은 그냥 진짜 참고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계 입장에서는. 참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 가격으로 뭔가 기준으로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D램 익스체인지라는 회사가 시장에서 돌아다니는 가격들을 쭉 조사를 해서 그냥 이게 얼마더라 요즘 거래가격이 얼마더라지. 삼성이나 하이닉스가 무조건 이 가격에 맞춰서 얼마를 줘야 돼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근데 어찌 됐건 이게 올라가고 있다 내려가고 있다라는 지표로 삼고 있긴 하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그럴 수는 없죠. 대리 갑자기 와서 야 D램 익스체인지에서 가격 빠졌던데 그렇죠. 나 가격 내려줘.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 스팟 가격이 이제 좀 바닥을 찍고 반등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는 그 전방 산업도 이제 서서히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제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이 가격이 오를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이 가격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오를 리는 없을 거고. 그렇죠. 어찌됐건 현 그 시장에서 물량의 공급량이 줄어들었건 수요가 늘었건 둘 중에 하나인 거니까요. 근데 이제 여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중국발 지금 수출 물량도 늘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마이크론이 이제 중국의 제재를 받으면서 이제 공급을 못 하게 되니까 이제 사실 이제 수혜를 받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 모바일향 제품들이 앞으로 그러면 꾸준히 그러면 탄력을 받아서 계속 늘어나 줄 거냐? 아니면 그냥 못 받았던 거를 대신해서 그냥 재고를 채우고 있는 정도냐? 이게 이제 좀 아까 계속 말씀드린 실수요냐 아니냐? 이런
거죠. 그렇다면 지금 어떻게 되나요? 지금 그 DDR5에 대한 우리 기대감도 좀 있었는데 예. 지금 DDR5도 아직은 크게 이렇게 적용되고 뭐 판매가 되고 이런 상황은 아닌 걸로 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기술 영업이라는 거는 어찌됐건 필요로 하는 사람의 로드맵과 우리와 삼성이나 하이닉스와의 로드맵 자체가 이렇게 딱 싱크가 돼서 이렇게 맞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야 DDR4보다 훨씬 좋은 DDR5 나왔어. 근데 여기는 CPU가 아무것도 없어.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근데 사실 DDR4에서 5로 전환되는 거는 지금 삼성이든 하이닉스든 물론 뭐 1A 제품들 만들어내면서 계속 하고 있어요. 예, 거래선한테 콜도 받고 있고 앞으로 우리 이런 제품 공급할 거야 라고 해서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발표된 게 뭐 CPU 지금 나왔다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맞는 DDR5 제품들이 이제 늘어날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분명히 좀 전환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근데 비중의 차이는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에 DDR3에서 DDR4 바뀔 때의 이 경사도와 뭐 4에서 5 경사도는 아무래도 중간에 좀 지금 반도체가 한번 부침을 겪었기 때문에 5의 전환 자체는 뭐 이전보다 뭐 훨씬 빠르게 될 거다 아니면 이전만큼 갈 거다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전환되고 있죠. 이것이 빨라지느냐는 결국 그 인텔이 CPU를 거기에 맞는 CPU를 언제 내놓느냐 이게 계속 연기가 되면서 좀 문제가 있었던 거잖아요. 올 12월로 지금 현재는 확정이 되는 건가요? 아, 제가 인텔은 아니라서 예정.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좀 모르겠는데, 근데 사실 안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됐건 세트든 부품을 만드는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나은 제품을 내놓고, 아 이전보다 뭐가 좋아졌다. 그리고 이걸 채용을 하면 이 세트가 어떤 게 더 나아진다라는 걸 이제 계속 가야 되는 거여서 예,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요 그 인텔의 그 칩이 나오면 그 메테오 레이크 이 칩이 나오면 그 다음서부터는 여기에 맞는 DDR5를 사용할 수밖에 그렇죠. 없기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수요가 늘고 AI용 HBM 요것이 늘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매출을 좀 끌어주는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군요. 그래서 이전에 그러니까 저희가 코로나 터지고 나서 데이터 센터라는 게 막 생기면서 네. 사실 삼성 하이닉스가 서버용 DRAM 되게 많이 팔았어요. 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예상 못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대신 컨슈머 시장 많이 죽었었죠. 뭐 핸드폰이나 뭐 이런 거. 근데 이제 또 이게 코로나 지나면서 이제 적응기가 되니까 이제 오히려 가전들 많이 팔리기 시작하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또 시스템 반도체도 많이 팔리고 막 이랬던 거잖아요. 이제 어찌됐건 앞으로의 시장은 HBM이 AI가 주도하는 그 엔비디아, AMD 같은 이제 그 시스템 반도체 회사들이 주도하는 그 시장을 중심으로 이제 다양한 산업들 보통 다양한 산업을 해봐야 사실은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는 PC 서버가 메인이거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핸드폰입니다. 핸드폰. 네. 이 대수 자체 여기 들어가는 지금 메모리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지금 대표님 가지고 계신 것도 디램 보통 뭐 요즘 1테라까지 나왔던데. 그렇죠. 네. 그다음 랜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살아주는 게 가장 중요하고. 이제 SSD도 지금 하이닉스나 뭐 삼성도 다 같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제 SSD에 대한 수요 이게 좀 좋아지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 기존의 HBM이라는 건 이제 올해 갑자기 좀 새로 생긴 시장이니까 요거까지 포함하면 기존의 디램 사업, 이쪽 반도체 이쪽이 좀 살아났을 때 이게 확 늘어나면서 매출도 그렇지만 이익 규모가 좀 상당하지 않겠냐, 적자 좀 빨리 탈출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기대들이 있어요. 그렇죠. 시장에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 뭐 하이닉스가 뭐 이제 3Q 뭐 실적이 이제 조만간 발표가 될 텐데 당연히 뭐 2Q보다는 훨씬 더 나아졌을 거고 이제 그렇다고 해도 그러니까 작년 동분기 대비하면 사실은 아직도 반토막 수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뭐 3Q는 아니지만 3Q 이제 작년 3Q부터 빠지기 시작했지만 그래서 이제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뭐 수요에 대한 기대나 아니면 이제 기술 선도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뭐 더 좋아져야 되겠죠. 당연히 좋아지겠죠. 지금보다는 훨씬. 근데 지금 그 분위기를 보면은 트렌드가 후공정에 대해서 상당히 강조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도 그렇고, 그리고 또 말씀하신 대로 HBM도 후공정에서의 어떤 혁신을 통해서 이게 좀 그 하나의 트렌드가 좀 된 것 같고요. 이 후공정이 왜 중요하고 이 후공정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으로 좀 보시는지. 그러니까 참 이야기가 되게 오래된 이야기이기는 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작년 말부터도 이제 후공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제 비메모리 분야에서는 뭐 SoC냐, SIC냐, 뭐 시스템 온 칩이냐, 시스템 인 칩이냐라는 걸로 이제 막 이슈가 됐었었죠. 그러면 아예 칩 자체를 그냥 여기 판에다가 입혀서 그냥 패키징을 해버리는 네. 기술도 나왔었고, 근데 이제 메모리에서는 이제 뭐 HBM, 뭐 TSV, 뭐 이런 기술들이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어찌 되었건 기존보다 빠르고 열도 덜 나고 어찌됐든 성능이 좋은 애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웨이퍼 레벨에서는 사실 뭐 더 이상 작아지는 거 말고는 더 이상 뭐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후공정 쪽에서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HBM도 그냥 기술로 보면 간단히 설명드리면, 예전에는 이렇게 칩을 이렇게 싸면 칩을 뭔가 선으로 연결을 했을 거잖아요. 그러면 선으로 연결을 하면 아무래도 누전이 생길 수도 있고 누수가 생길 수도 있고 네. 뭐 오차가 생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뚫어버린 거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직접 뚫어서 연결한다는 이야기는 반도체가 0, 1인데 이 신호를 보내는 기능 자체가 훨씬 안정적이고 빠를 수밖에 없는 네.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에 대한 요구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낸드 같은 경우는 쌓는 방법을 막 2.5D, 3.5D로 쌓고 있는 거고, 네. D램은 이제 뚫어버리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방법들이 앞으로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 이전에도 예전에는 선으로 있다가 뭐 볼로 있고 뭐 이런 제품들은 계속 혁신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러니까 뭐 특별히 요즘에 뭐가 이렇다라기보다 어찌됐건 메모리가 됐든 비메모리가 됐든 기술 혁신을 위한 작업들은 뭐 소재가 되었건 뭐 후공정이 되었건 정공정이 되었건 끊임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후공정 패키지는 TSMC가 세계적인 1위 회사라고 봐야겠죠. 그렇죠. 비메모리. 지금 삼성전자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될까요? 많이 나나요? 이거는 참 이걸 정량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쉽진 않은데. 그렇죠. 예. 근데 어찌됐건 뭐 삼성이 비메모리 분야에서 이제 뭐 파운드리도 사업부를 이제 완전히 독립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뭐 GAA 방식으로 뭐 먼저 발표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수율도 나아졌다, 그리고 실적도 개선이 됐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실제 수치를 보면 삼성도 예전에 그러니까 파운드리가 차지하던 비중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어요. 네. 뭐 이전에 뭐 그냥 이렇게 뭐 조금 하던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 시스템 LSI에서 설계하고 있고 파운드리에서 이제 만들어서 이제 공급하고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이제 그때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떤 업체와 어떤 제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계약을 해낼 수 있느냐, 뭐 이건 같아요. 그러니까 HBM도 마찬가지고 삼성의 파운드리도 마찬가지고, 진짜 대형 거래선과 기술 싱크가 맞아서 그들이 요구하는 제품을 우리가 제공할 수 있다. 요걸 만들어내는 게 이제 마케팅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기술 마케팅. 그러니까 이 기술 영업하는 거 보면 엄청난 인내와 그러니까 그쪽에서 원하는 어떤 스펙 이런 걸 다 맞춰줘야 되잖아요. 이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죠. 그들의 기술 로드맵이라는 게 있는 거고, 거기에 상응한 우리 제품의 또 로드맵이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이 정보 공유라는 게 이제 끊임없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보니까 왜냐하면 이 삼성전자 내에도 많은 부서들이 있을 거고 연구 부서들이 있을 거고 각각의 어떤 아이템들을 다루는 게 있는데 다 모르잖아요. 그 영업팀에. 그러니까 모르진 않고요. 자기 영업하는 사람은 자기 제품은 알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엘이에요. 뭐 삼성이에요.
그러면 델도 경영 계획이라는 걸 세울 거잖아요. 네. 나 내년에 서버 몇 대 만들 거고 PC 몇 대 만들 거야라고 계획이라는 걸 세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삼성하고 만나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아, 이제 우리 메모리 몇 개 정도 필요할 것 같고 뭐 이렇게 해. 그러면 전체니까 뭐 내년에 한 60% 정도 해줘라고 하면 1년치 물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이제 그 해가 되면 쿼터 베이스로 계속 이야기를 해요. 쿼터 베이스라는 거는 그러니까 이제 분기별로 분기가 딱 마감이 되면 뭐 예를 들어서 야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야 지난번에 딜리버리가 좀 잘못돼서 너 늦게 왔어. 라든가 아니면 야 딴 데 보니까 가격이 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이제 가격 좀 더 내려야 되지 않겠어? 뭐 이런 이야기를 그러니까 쿼터 그러니까 QBR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리뷰를 해요 비즈니스 리뷰를. 그리고 그때 또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 우리 이제 신제품이 어떻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야 이제 우리 DDR5 그만하고 이제 DDR5로 4 그만하고 이제 5로 좀 이렇게 해서 전환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정말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이번에 엔비디아가 오면서 사실 하이닉스하고 삼성은 사실 되게 촉각을 곤두세웠겠죠. 어떻게 해서든지 따내려고. 예, 예. 그러니까 그네들이 원하는 모든 조건을 맞춰주기 그렇죠. 위해서 우리는 노력하겠다. 그렇죠. 이런 자세가 돼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됐건 콜 받아야 되는 거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해서 이 반도체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그 사실 미국에서 3월달에 가드레일 초안 내고 막 이럴 때요. 네. 그러니까 좀 강조됐던 단어, 그러니까 좀 눈에 띄었던 단어가 뭐였냐면 바이파르티잔이란 단어였거든요. 그러니까 초당적인 뭔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게 그러니까 미국 산업을 지키고 뭐 기술 패권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뭐 초당적인 아니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는 정부, 기업, 민간이 그냥 똘똘 뭉쳐서 대응을 하는 거잖아요. 심지어 입법부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기술 R&D 자금 많이 지원해 줄 테니까 기술 개발 잘해서 선두기업 되세요. 경쟁에서 잘 살아남으세요. 의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은 어찌 됐건 미국이 공화당하고 민주당이 싸우는 건 사실 우리나라 뭐 다 그런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는 어찌 됐건 기술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 산업을 가지고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야 된다는 절박함이나 절실함이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 정부도 마찬가지고 진짜 정부, 기업, 민간 이 진짜 같이 해서 할 수 있는 빨리 그런 안들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용인에 뭐 클러스터 만들고 해서 이제 뭐 스몰팹 만들고 뭐 지원해주겠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런 것도 이제 조금 더 속도도 났으면 좋겠고 지금은 어찌 됐건 그냥 기술 경쟁력을 가지는 것도 기업이고 만들어내는 것도 기업이니까 기업이 알아서 하세요는 아닌 상황인 것 같다. 국가에서 그 산업을 좀 하긴 뭐 요즘 일본도 그렇잖아요. TSMC나 뭐 인텔이나 이런 쪽들 뭐 그러니까 해외 반도체 기업들 끌어들이면서 보조금을 막 주고 있잖아요. 그러한 정책이 우리도 필요하다. 이게 가만히 앉아 있으면 사실은 이거 그러니까 따라잡히는 거 순식간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이게 예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애플 아이폰에 들어가는 저기 비메모리 칩 삼성에서 공급했었어요. 네. 그러다가 나중에 다 패키지 공정 TSMC가 새로운 거 내면서 TSMC 다 넘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기술 영업은 어찌 됐건 요구하는 사람의 기술 로드맵과 우리 로드맵이 쭉 맞아 들어가면서 이게 계속 협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그냥 맞아 떨어지는 순간 그냥 영업 나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대 쪽에서 더 좋은 기술 가지고 나오면 그냥 바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우리가 또 만들어내서 먼저 제안하면 또 그것 때문에 또 엄청난 이익을 얻어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삼성이 기술에 있어서 지금 D램이든 낸드든 뭐 독보적인 압도적인 1위다라고 말하기 좀 힘든 상황이어서 기사들도 좀 많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HBM뿐만 아니라 뭐 10나노대 제품에 있어서도 뭐 EUV를 사용한 제품들이 뭐
누가 더 먼저냐 하고 막 마이크론하고 막 1, 2, 3등을 막 다투고 있을 정도라고 하니까 예전에는 그냥 일단 삼성이 1등이고 누가 더 잘 따라잡냐였는데 지금은 그냥 거의 비슷한 상황인 거 아니냐라는 정도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한 삐끗하면은 추격당할 수 있는.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이제 좀 위기 의식을 좀 가져야겠군요. 잘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대변되는 우리 국내 반도체 이슈들, 기술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봤고요. 네, 투자하시는 분들은 아마 좀 참고가 되지 않으셨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제까지 이범준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